고름 이렇게 차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치아 사랑니 빼고 임플란트 주변에 고름 나오잖아 지금. 다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도 제거하고 고름도 제거하고 골수에서 고름도 다 제거하고 임플란트 뺐어요. 임플란트 뺐죠? 그 다음에 앞에 구멍을 다 뚫었어요. 아까 구멍 뚫은 거 구멍 뚫어서 오스코 집어넣는 거 보셨잖아요. 이 환자거든요. 아까 그 환자가 이 환자가 구멍에다가 직접 주사하잖아요. 제가 오스코를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골수를 다 채웠어요. 스롬빔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0.2 정도 넣어서 믹싱팁 연결하고 믹싱팁 연결했죠. 그 다음에 한 30번 정도 좌우로 하게 됩니다. 믹싱팁을 연결할 때 정확하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터집니다. 터지면 이렇게 푹 터져요. 한 번씩 경험들 다 있어요. 제가 해보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터지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한번 경험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하세요. 여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네, 석션해서 만들고 이렇게 주사하죠. 주사대로 구멍 뚫어서 골수에다가 턱뼈 안 자르고 수술했어요. 이 환자가 이렇게 구멍 다 뚫었잖아요. 나왔나요? 구멍이 뚫린 게 없어졌죠. 구멍이 안 되는구나. 여기 구멍이 뚫렸는데 여기 구멍이 이렇게 메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멍 다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오스포를 넣었더니 골수가 생겨내면서 골수가 활성화되면서 피질고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구멍이 막히는 거지. 뭐 턱뼈를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어야 돼. 그죠? 골수 얘기하면 다 턱뼈 자른다라고 합니다. 다 변화가 완전 큰 변화가. 턱뼈를 자르지 않고 골수만을 이식하게 되면 골수에 오스코어만을 집어넣어도 낫는다는 깨끗하게.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골수만 활성화시켜서 뼈 피질고를 만든다고 하면. 네, 뭐 일반 환자입니다. 그냥 임플란트 D1 본 덴시티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드리링 하고 난 다음에 IBS 임플란트 D1 본에다가 임플란트 심으면 페일리어 많잖아요. 페일리어 많을 겁니다. 내로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드리링 하고 난 다음에 오스포를 쏘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흘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수는 일정 정도 채우고 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요. 이건 오스코 쓰고 난 다음에 IBS는 안 심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심으면 돼요. 오스템 TS 2일 거예요. 2나 3일 정도 되겠네요. 이 환자는 이제 여기 디펙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수술한 환자예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면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었던 환자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골수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골수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펙트 골수로 다 긁어내버렸어요. 완전. 피실골도 따냈잖아요. 이렇게 디펙트가 이렇게 클 거잖아요. 그죠? 골수도 없어지고 피질골도 없어졌으니까 골수염 때문에 다 제거했어요. 치아 빼면서. 뭐 이 디펙트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옛날에 알로본을 이렇게 채우면 뼈 안 만들어지잖아요. 알로본. 그래서 오스코 플러그 형태로 플러그를 집어넣었어요. 이거 다 빼고 채웠죠? 이걸로 채웠어요. 수천만 했죠? 수천하고 아까 보이신 오스코 플러그만 집었는데 구멍 보이나요? 구멍도 보이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뼈가 피죽으로 이렇게 차면 믿겠네요. 그죠? 여기 소 이렇게 지나간 자리도 보이잖아요. 그죠? 소도 코텍스 잘라냈으니까 변해야 되겠네. 여기 디펙트 이렇게 있는 것도 보이죠? CT를 찍었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 CT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잘 나왔네. 그래서 열었어요. 저는 이때는 나도 엄청나게 의심이 많으니까 CT를 찍었더니 여기에 피지물이 생겼네. CT를 찍으니까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열었어요. 하도 이 디펙트가 있잖아요. 지금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피질골 없애는. 그죠? 여기 피질골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여기 보이네?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비었잖아요. 한 1년 6개월 정도. 네. 학교가 또 생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지났어도 저걸 그냥 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놔두면은 아니, 저 상태에서 그냥 별거 안 넣고 이거 이렇게 없어요. 골수가 아예 없는 상태로 되니까 뼈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피질골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골수염 환자들은 염증을 제거를 하더라도 그 빈 부위에는 아무것도 이식하지 않았죠. 재생이 아예 안 돼요. 재생하고 싶으면 밀리학이나 엉치뼈를 떼다가 직접적으로 이식을 해야 돼요. 골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야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걸로 채웠더니 오스코로 채웠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잘 괜찮다 그냥 임플란트 심었어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2014년도에 임플란트를 심었으니까 임플란트 2개 심었죠. 한 6년 봤나요? 6, 7년? 뭐 세컨 서저리 해가지고 열어봤어요. 그때도 원래는 안 열어야 되는데 하도 의심이 많아서 임플란트 심고 난 다음에도 뼈가 피질골이 있는지 없는지 피질골이 잘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었어요. 다 뼈가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다 임플란트 심었어요. 이렇게. 도철물까지 하고 흰몸과 버튼을 타고 도철물 하고 2015년도 여기를 잘 보시면 합니다. 여기를 알비올라본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잘 유지하나요?
임플란트 위치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도 안 생기고 뼈도 그대로 유지하고 2019년도 뭐 2020년도까지 봤으니까 한 6년 7년은 봤죠. 골수염인 환자한테 임플란트까지 심고 임플란트를 6년 7년 봤으니까 그거 완벽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도 의심해서 다 열어서 다 보여줬고 뼈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뭘 얘기를 하겠어요. 완전히 뼈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한두 개 가지면 우연치 않게 했겠지. 이 케이스만 1600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종류도 엄청나게 다른 종류로 많이 가지고 있죠. 뼈를 골괴사증도 있고 골수염도 있고 임플란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도 있고 뼈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 턱도 부러져가지고 거기에다가도 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교정 수술 디펙트들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이식해보고 다양한 형태로 뼈에 관련된 것은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는 다 있더라. 뼈 질환에 해당되는 것은 단순하게 골수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펩타이드만 연구를 했으면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펩타이드를 찾고 나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좀 더 특이한 거 프리시즈발 그라프트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파네이트에서 떼다가 베스티블 낮아져 있는 거 임플란트 심으면 베스티블이 낮아져 있어가지고 불편하잖아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맨날 어태치인지 없어가지고 맨날 생긴다고 그거 강의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프리시즈발 그라프트 떼다가 이식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안착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안착화 하시기 위해서 이제 베스티블이 좁아져 있죠. 이렇게 베스티블이 좁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티스 뗐어요. 이렇게 팔레티스 떼고 이렇게 팔레티스 떼고 베스티블 해서 여기다 이식하고 주사제로 여기 주사하고 있잖아요. 떼는 사이트에도 오스코어를 뿌렸고요. 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잘 힐링되기 위해서 주사제를 넣었어요. 여기 떼는 자리는 피 많이 나잖아요. 어태치인지 막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식하고 위에다가 넣었어요. 수차하고 힐링도 일정 정도는 되고 팔레트 한번 볼까요? 깨끗하게 잘 나왔죠? 깨끗하게 잘 나왔잖아요. 팔레트에서 뗐는데 수처 다 빼내고 베스티블이 어느 정도 안착화되기 전까지는 봤습니다. 이 환자는 옛날에 임플란트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었던 환자인데 그래서 베스티블이 좁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당겨서 수처를 하니까 임플란트 뭐 이렇게 좀 마지막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여기 라서레이션 생겨가지고 유리가 떨어져가지고 유리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스코어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서브 큐타니어스 레이어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디펙트가 발생을 해요. 그냥 수천만 해놓으면 밑에가 이렇게 움푹 파진다고 해요. 대부분. 그러면 그 밑에다가 오스코어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도톰한 형태로 스카가 안 생긴 상태에서 나와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넣었어요. 이게 이렇게. 원래 이런 환자였어요. 근육 드러났잖아요. 디펙트가 날라갔으니까.
그 수출을 했어요. 잡아당겨서 수출하면 밑에 가라앉잖아요. 수출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59 넣었고요. 나온 거. 스칸 뭐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이 환자는 제가 지난달까지 팔로 체크했는데 제가 다리를 찍지를 못했는데 깨끗하게 나왔더라고요. 스카도 안 생기고. 이건 제 친척이기 때문에 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제 와이프 조카니까. 정형외과에도 사용하겠죠. 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뼈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소프트티슈 얘기했다가 이게 대체 만병통치약이냐라고 하겠잖아요. 그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콜라겐과 피브린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피브린 네트워크가 그 안에 스롬빈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스롬빈은 항염증 작용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세포 자체를 섬유화되어 있는 세포 자체를 활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킨을 빨리 만들어줘요. 결국에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게 골수에 있느냐, 피질층에 있느냐, 서브큐타니어스 레이어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뼈를 만들고자 하면 뼈 세포가 와야 되고, 피부 세포를 만들면 큐타니어스 레이어에 해당되는 스킨 세포들이 와야 되잖아요. 층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콜라겐과 스롬빈을 같이 집어넣게 되면 그거 주사한 사이트에서 필요한 세포들이 활성화되게 돼요. 지금 저걸로 주름 제거도 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주름 제거, 깊은 주름살 있잖아요. 그걸 주사제로 쭉 넣어서 쭉 빼면 이렇게 평평해져요. 그럼 주름이 안 생겨요. 다 가능해요. 다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이게 기본적인 원리만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사용하니까 이게 참 다양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악관절에도 사용합니다. 악관절 리가멘트가 악관절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전내방으로 빠지면서 리가멘트 레트로디스칼 티슈라는 인대를 관절이 계속 누르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 스프린트 사용하면서 콜라겐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오스코어 스롬빈이랑 같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리가멘트가 강화돼요. 그래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잡아당겨져요. 그런 증거도 있느냐? 예. 여기 치과에 왔더니 여기 제가 지금 병원을 왔더니 신환 환자의 반절 50%가 악관절 환자예요. 보통 하루에 한 10명 정도 신환이 오거든요. 신환 많이 오죠. 생각보다. 신환이 10명 정도 와요. 대부분 50%가 악관절 환자. 스프린트 맨날만 스프린트 아마 이 주변에서 스프린트를 엄청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스프린트만 만드는 디지털로 스프린트만 만드는 그 기공소가 되게 많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이제 기공사를 오히려 교육시켜서 하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보내서 교육을 또 시켰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그 사람이 직접 만들기는 하는데 일단 스프린트도 만들고 오스코어도 직접적으로 귀 앞쪽에 있는 벌리게 되면 디스크는 앞쪽에 가 있잖아요. 그 빠져 있으니까 리가멘트 부분만 오스코어로 채워주게 되면 그게 리가멘트에 일라스티시가 생겨요. 레트로디스칼 티슈에서 탄력성이 생겨요. 디스크가 뒤쪽으로 빠져나가요. 벌리게 되면 디스크가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로테이션 한 15mm 정도 하면 디스크 앞쪽으로 갔다가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뒤쪽으로 빠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악관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앞쪽으로 빠진다는 의미가 관절이 있으면 관절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가멘트가 늘어나면서 귀 앞쪽이 계속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여기 근육도 아프고 입 벌리지도 못하고 그게 악관절 질환이거든요. 악관절 내장증이라고 하고요. 악관절 내장증을 치료하는 프로토콜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양한 환자로 많이 사용했죠. 이거는 제가 요 전공을 그 수술 2011년도 와서 2012년도부터 미국에 잠시 한 2년 정도 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만 2년 정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뼈 형성 단백질 아주 유명한 그 닥터 길버트 트리플의 그 구강암암면외과 베일러 치과대학의 구강암암면외과에 교환 교수로 갔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제가 뒤셀로프에 있는 레이저 메디슨이라는 그 CO2 레이저 공부하러 갔고 임플란트 공부하러 독일에 좀 갔다 왔었어요. 한 6개월 거의 8개월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또 한 1년 반 정도 있었고 한 2년 토탈 2년 정도 있었거든요. 텍사스에 있는데 베일러 치대는 텍사스 달라스에 있습니다. 아마 한국 치과 의사면 대부분 다 아시는 아시는데 베일러 치대 유명한 데거든요. 역사만 한 110년 정도 돼 있는 치과대학으로서 미국에서 5위 안에 드는.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 여튼 거기에서 주로 공부한 것이 이제 골 형성 단백질 연구를 했었어요. 뼈 형성 단백질 연구를 하다가 이 골수를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골수를 바꾸면 골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약재로 만들면 골수 질환에 해당되는 골다공증, 골수염, 골괴사증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아이디어를 얻고 와서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특허를 얻기 시작하고 실험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특허 내고 상품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상품이 나온 것은 2020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8년 만에 나온 결과는 8년 만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초청해가지고 몇 사람 얘기하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문에다 막 광범위하게 내가지고 막 큰 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그랬잖아요. 작년도부터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계속적으로 한 2년 동안 사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 대학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선치과병원 큰 병원들 네트워크 병원들도 있고 저희들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근데 그것을 광범위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좀 받고 그랬더니 투자를 받았어요. 실제로 큰 회사를 통해서 이미 투자를 받았고 저희 가치도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회사 가치도 높아요. 훨씬 높아요. 생각보다. 아마 몇 년 내에 상장할 수 있는 그 자금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시간 낼 때마다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나온 걸 겁니다. 2021년도, 2020년도에 리바이스에서 2021년도에 리세트한 건데 최근 논문이에요. MRSA Medication Related Osteonecrosis 약물성 골괴사증 약물성 골괴사증의 개발과 그 발전에 대해서 이뮨 리스판스 면역적인 반응 현상들을 본 거예요. 이게 최신 논문이거든요.
면역적인 반응 현상을 본다. 면역 반응을 본다. 골수를 본다. 골수. 약물성 골개사증의 가장 큰 원인은 골수에 골개사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골수의 이뮨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면역 세포들이 죽는 현상이에요. 약물을 먹으면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 세포가 이뮨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파골 세포거든요. 이뮨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죽은 뼈를 제거하거나 살아있는 세균들을 제거하거나 살아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이에요. 그죠? 그 면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관련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아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MRO 이제 이게 제가 그동안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약물성 골개사증은 mRNA를 일으킨다. 프론티어 이뮤놀로지라는 저널인데 리뷰 아티클이에요. 2021년에 나왔고 이 환자는 이 사람은 독일계 선생님인데요. 영어이 하이델베르그에서 있었던 문니츠에서 있고요. 누드이그 막시밀러 그 유니버시티 그 누드이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골수에 BP가 쌓이게 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염증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염증이 쌓이게 되고 그 염증 쌓인 것이 마이크로리키지가 돼요. 트라우마를 받아서. 그러면 세균이 침투하면서 거기가 더 썩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요한 질환의 원인입니다. 약물성 골개사증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스포스포레이트. 그래서 골개사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면역학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쭉 넘어가고 한번 볼까요? 이 환자 치아 뺐는데 이렇게 안 나와요. 앞에 치아는 다 흔들거리고 앞에 치아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치아 하나 빼면 앞에 치아 막 흔들거리면 신경치료 한번 해볼까 하고 신경치료 더 하잖아요. 더 많이 퍼져요. 세균이 다 계속적으로 더 퍼지니까. 왜냐하면 골수니까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에 고름이 하나 차이면 쓰레기가 차이면 우리가 파이프관처럼 생겨 있는데 겉은 딱딱하고 밑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파이프관이. 근데 거기에 오물이 끼면 계속 오물이 쌓이죠. 그거 똑같아요. 사람 턱뼈하고 앞으로 다 전진하면서 계속 고름이 발생해요.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고요. 그래서 본스캔을 찍어봤어요. CT도 찍고 본스캔도 찍고. 그 환자는 앞쪽으로 전진하죠. 고름이 이렇게 차 있다는 거예요. 골수에. 치아 하나 빼고 난 다음에 앞에 치아가 다 흔들거려요. 고름이 계속 쌓이고. 이제 이 환자도 치아를 뺐어요. 뺐더니 고름 나오죠. 왜냐면 골수에 고름이 가득 차 있는데 치아 빼면 그 위에 있는 치아는 골수 위에 심어져 있잖아요. 빼면 고름 나와요. 이렇게. 골수염 이래요. 그러면 골수에서 고름을 싹 긁어내면 치아 다 빼고 고름을 딱 긁어내면 빈 공간이 남을 거예요. 빈 통이. 그 빈통에 뭘 채울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빈통에 오스코어를 채우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턱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위치, 높이, 너비까지. 너무 신기한 거지. 이 환자는 이렇게 다 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골수를 다 제거했어요. 고름이 나오죠. 그리고 다 채웠어요. 이렇게 채우고 이 환자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다 뚫었죠. 수처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 채워서 기다렸어. 나왔죠? 힐링 나아가는 거죠. 구분이 또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앞뒤를 얘기하지 않아. 다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렇게. 또 만들어지잖아요. 피질골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잖아요. 골수만 채워놨는데. 이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아, 그래서 골수만 채워놓으면 뼈가 피질골을 만들어지는구나.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근데 이걸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피질골 부분은 알로본으로 코텍스만 가지고 있는 마이본으로 이렇게 채우면 골수는 채워졌잖아요. 오스코로. 그럼 오스코로 채우고 그 위에 피질골만을 일시적으로 채워놓으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계속 차 있는 상태로 되겠네? 그리고 디펙트도 없이 빨리 낫겠네? 예, 맞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 임플란트 치아 빼잖아요. 드릴링 하잖아요. 그럼 골수에다가는 오스코를 넣고 임플란트 심고 디펙트 부위 좀 남잖아요. 그럼 오스코를 채워. 그리고 최상단 부위만 임플란트의 위에 부분만 마이본으로 살짝 채워놔요. 수처해놓고 딱 기다려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수처도 안 해요. 임플란트 그 위에다가 또 임플란트 보철을 해요. 그래도 괜찮냐? 예, 괜찮아요. 임플란트 잘 사용하죠. 3개월 만에 보철을 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저희 병원이 3개월 됐거든요. 여기. 그 전에는 이제 대학에 있었으니까 3개월 됐는데 3개월 만에 최근 보철물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계속 보철물만 하고 있거든요. 임플란트 맨날 신고 3개월 딱 되면 또 보철물 딱 하라고 이미 템포라리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본을 뜰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냥 다 풀고 지르코니아 만들어줬어요. 그냥 그날 와서 그냥 꽂아놓으면 돼. 상상 속의 병원이죠. 말 그대로. 환자는 임플란트 심는 순간에서부터 최종 보철물 하는 순간까지 다 치아가 있어요. 계속. 가끔씩 부러져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더 쉬워요. 3D 프린트로 프린팅 해가지고 교체만 하면 되니까. 내가 씩씩대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치과의생사가 남자 치과의생사거든요. 제가 할게요. 더 잘해. 싹 빼고 난 다음에 다시 꽂아놓고 다 떼어주세요 하면 내가 이제 떼우고 교합 조정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뼈가 만들어져 있어서. 근데 이 환자는 골수에 뭐 그냥 보면은 골수에 이런 질환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오른쪽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치아도 없는데. 치아 여기 있잖아요. 치아도 없는데 이렇게 부어가지고 와요. 참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치아도 없는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치아도 없는데 왜? 골수에서 골괴사증이 발생되면서 염증이 피부를 뚫고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퉁퉁 부어서. 골수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돼요. 이한테는 류마티스 관절염량하고 골다공증 약을 동시에 주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사제로 그것도. 이거 고름 나오죠? 피부에 그냥 쭉쭉 나와요. 이거 덴처 끼고 있는 자리야. 의치 끼고 있는 자리였어요. 골수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서 나왔어요. 입안으로. 바깥으로는 이렇게 퉁퉁 붓고. 본스캔상이죠. 골수에 염증이 생겼죠. 이 환자는
열었어요. 여기 썩었죠? 노랗게. 골수가 썩었어요 그냥. 다 제거했어요. 여기로 뚫어서 골수를 뚫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구멍을 이렇게. 골수를 뚫고 골수 다 제거하니까 피부랑 뚫어져 있어요. 아, 골수에서 출발하는 골괴사증이 이렇게 무서워요. 구강내로 뚫고 나오고 피부로 뚫고 나오고. 옛날 같으면 이게 턱도 다 잘라냈어야 돼요. 그냥 안 잘라내고 그냥 피질골 주변에 있는 염증만 다 제거하고 이렇게 다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채웠어요. 모스크바로 다 채웠어요. 구멍 이렇게 뻥뻥 뚫고 다 채웠죠. 여기 이식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새카만 다 보이시나요? 뼈이식을 이걸로 했다니까요. 콜라겐하고 스럼비놀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 저기 원장님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볼때 비포 애프터를 좀 극명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하는데 저희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3TB 가지고 있어요. 3TB. 뭐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3TB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수술을 하면 너브는 어떻게 너무 살려요. 살렸습니다. 예, 너브를 이렇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주변만 다 제거하고 너브는 그대로 놔두고 바깥으로 째서 바깥으로 코텍스를 떼면서 너브 보면서 해요. 위에서는 치아 빼면서 치아 크리스탈 본에서 보랑을 쭉 파가지고 거기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너브를 중심으로 해서 하방은 바깥으로 째고요. 너브를 중심으로 해서 상방은 입안에서 째고요. 이렇게 감각자나 이런 거는 따로 감각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트랙션하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거기에 케미칼적인 번이 입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산성부가 높아져 있으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산성부가 높아져 있으니까 산성이 거기에 침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감각마비가 있습니다. 6개월 뒤에는 좀 서서히 돌아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미 골수염이 있는 상태에서, 골괴사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감각마비가 없어요. 감각마비가 오니까, 감각마비가 오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환자는 퉁퉁 붓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골괴사증이나 약물성 골괴사증인 비스포스포네트를 먹으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팔다리가 안 아파요. 안 아픈데 퉁퉁 부어. 다리도 붓고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골수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그 비스포스포네트를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절이 이렇게 퉁퉁 붓거든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약만 먹으면 퉁퉁 붓는다. 근데 아프진 않아요. 걷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계속 맞아요. 주사로.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골수가 다 비어있어요. 염증으로 다.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골수에서 계속 엑스데이트가 나오면서 그 종물이 나오면서 물이 나오면서 퉁퉁 붓는 거죠. 지금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팔다리에서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모를 뿐이지. 의사는 아예 안 아프다고 하니까 아프진 않은데 좀 부어요. 약 먹으면 그냥 콩팥이 좀 안 좋아서 팔다리 좀 부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 그렇게 설명해요. 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관절염, 관절강 내에 있는 관절강에 그 안에 있는 골수가 있는데 그 골수가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 주변으로 엑스데이트가 차면서 붓는 거예요. 골괴사증이 발생하고 있어요. 약물성 골괴사증도 팔 다리에 있는 관절에는 생깁니다. 나 비스포스포네트 몇 년 투여해봤는데 아니
골격사증 안 생겨. 이 내과 의사들 맨날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자기 열어보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과 의사들.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술 안 하니까. 정형외과 수술 안 하고 내내 물리치료만 하잖아요. 수술하는 사람 50%도 안 돼요. 바깥에 그 있는 사람들 50%도 안 돼요. 그거 다 알잖아요. 병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방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냐? 물리치료하고 있어요. 약물 처방하고. 이게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환자도 이 환자도 보면 너무 아파서 잘 낫지. 치아 빼고 난 다음에 안 나아요. 너무 아프니까 지오일 탐폰을 지오일로 여기 이렇게 메워놨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 환자는 제가 이거 다 썩어버렸잖아. 골수가 다 썩어버렸어요. 비스포스포네트 주사대로 맞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 제거하고 거의 끊어질 것 같죠? 끊어질 것 같잖아요. 이걸 오스코로 채웠어요. 그 다음에 다 채워서 나왔죠? 채워서 나왔어요. 이 환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왔잖아. 2016년, 2017년 나왔잖아요. 그래서 CT를 찍어봤어. 하도 CT를 좋아하니까. 뼈 채워졌잖아요. 구멍 뚫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비포 애프터 워낙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믿겠어요. 심정적으로는 그 전에 심정적으로는 믿었는데 증거를 내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 이 턱뼈 얼굴뼈만 이렇지 않습니까? 다리뼈는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턱뼈하고 다리뼈하고 똑같다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구조는 똑같다고. 치료하는 방법도 똑같다고. 아까 첫째 시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다 똑같다. 척추 수술하는 것도 다 똑같다. 수술하는 기법도 다 똑같아요. 거기에 혈관 피해가고 신경 피해가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덮고 나오는 건 똑같아 다. 다리뼈는 그냥 크기만 클 뿐이지. 턱뼈보다. 수술은 다 똑같아 다. 용량도 엄청 사용하겠죠. 그럼 정형외과는 구강외과보다 더 많이 사용하겠죠. 범위 자체가 훨씬 이상이니까. 저희는 1cc짜리 사용하는데 구강외과는 3cc짜리 사용하거든요. 정형외과는 10cc짜리 사용하겠죠. 그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농도의 차이일 뿐이고 쓰럼블의 농도의 차이일 뿐이고. 이 환자는 멀티플 마이로마인데 여기 양불성 골격사증에서 그 다발성 골수종 환자는 항암 치료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아토네를 맞습니다. 골수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맞았는데 피질고 고름이다 계속 수술을 한 5번 정도 했대요. 이 치과에서 유명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에서 치과에서 부강외과 선생님이 5번 수술했대요. 잘 죽을 것 같아 진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겼어요. 계속 고름 나. 매일매일 여기 꺼지 갈아치우는데도 계속 고름 나오니까 수술 5번 했는데 자기 죽을 것 같아 진짜. 다발성 골수종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발성 골수종 낫고 난 다음에
이 고개사장 못 죽겠대 자기.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써가지고 왔다니까요 저한테. 네이버를 보고 제가 이런 치료를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이버를 보고 그 네이버 지식인에 제 이름을 치면 그게 나온대요. 저는 한 번도 안 찾아봤는데 자기가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여기에 네이버 지식인에 당신 찾아가 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익산에 있었거든요. 익산 본원에. 본원에서 그 쪽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내가 이거 몇 번 수술했습니까? 5번 수술했대. 자기 진짜 죽을 것 같대. 이번에 마지막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자기 그냥 죽고 싶대. 진짜. 그래서 알았다고. 이번 수속 빨리 하시고 피 검사 빨리 하시고 제가 수술에 딱 한 번에 끝내게 주겠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조금 자신감이 있기 시작했던 거예요. 2014년도 15년도 했으니까. 201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환자를 막 늘려가는 상태였으니까. 2015년도 딱 나네. 그래서 이 환자를 수술했어요. 고름 막 나오죠. 수술을 전신 마취 수술했더니 고름이 이렇게 덩어리치 이렇게 나와요. 골수에서 싹 제거를 했죠. 다 빼고 이 빼고 이렇게 채웠죠. 오스코 구멍 뚫고 고스코로 채웠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채우고 수처해놓고 깨끗하게 나왔죠. 깨끗하게 엄청 입안도 깨끗하게 잘 나왔고요. 이 환자가 이 환자예요. 구멍 뚫은 것까지 싹 없어졌거든요. 나왔죠. 깨끗하게 피질고 만들어졌잖아요. 이만한 증거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2015년도 우리나라 구강암면외과에 최초로 제가 보고를 해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처음 보고를 하면서 여기 지금 그 프리젠테이션으로 이거 보고를 해요.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2017년도에 오잖아요. 2020년도까지 제가 봤어요. 끝에까지. 왜냐면 저만 따라다니니까. 저 따라다녀요 계속. 제가 대전 가면 대전 가고 익산 가면 익산 오고 계속 따라다니는 분이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다 개원했다고 하니까 조만간 뵙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오세요. 뭐 저야 임플란트 심으면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임플란트 여기는 임플란트를 안 심었어요. 앞쪽만 임플란트를 심었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결국에는 이 환자는 이제 일단 이 환자는 뭐 잘 나왔습니다. 2017년도, 뭐 20년도, 뭐 15년도, 17년도 제가 팔로 체크를 20년도까지 팔로 체크를 하고 왔어요. 데이터는 20년도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3테라바이트 가지고 있을 만하죠. 우리 병원은 완전 풀 디지털 전산화 서버를 여러 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서버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특이한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치과대학병원, 의과대학병원보다 훨씬 전산화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네트워크 전문가가 여기 전산 실장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분이에요. 바텍의 뷰어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입니다. 바텍의 컴빔시티가 갑자기 뜬 이유 중에 하나는 뷰어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HDX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컴빔시티 회사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것은 뷰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그 뭐 CT,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의미 없거든요. 그 만드는 회사는 수두룩해 많은데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뷰어 프로그램을 못 만드니까.
뭐 이런 환자들 또 고름만 나오잖아요. 조메타만 환자인데 이 환자도 브레스트 캔서 있어가지고 조메타 맞고 있는 환자예요. 고름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썩죠. 계속 골수가 썩어요. 그래서 이 골수가 썩으면 썩은 부위가 하얗게 나타나요. 해각사진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썩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를 하면 속이 탄다라고 하잖아요. 속이 새카맣게 탄다고. 속이 어디냐면 메로우에, 골수에. 골수가 새카맣게 타버려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항암 치료제의 반향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면역제제, 면역 증강제를 이용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항암 치료, 면역 증강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골수에다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더 빨리 치료하는 방법은 항암 치료 성분 자체를 골수에다가 3주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젝해주면 한 번 치료로 치료할 수 있어요.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백신 치료제도 T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T세포 어디 있다고 그랬나요? 골수에. 혈장, 혈구 설명하면서 T세포, B세포 설명 다 했잖아요. 제넥신에서 만들고 있는 치료제 겸 백신 자체가 뭐예요? 그게 T세포 활성화 세포 항체거든요. T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항체예요. 제넥신에서 만들고 있는. 다른 제약그룹의 회사들이 대부분 T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개발해서 그걸 주사제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랫동안 백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골수에다 직접 주사하는 방법. 지금은 어디에다가 주사하는 줄 아세요? 피부에다가 안 해요. 근육에다 하는 거예요. 그 화이자라든지 다 근육에다 합니다. mRNA를 리포프로테인으로 감싸가지고 그것을 근육 내에, 근육 세포 내에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골수 내에 주사하는 게 더 빨리 가요. 안전하게 골수 내에 직접 주사를 할 수 있다는 사람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제약까지 미리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직공학까지 이미 생각하고 3D 프린터로 그 장기를 프린팅해가지고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의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뭐 다 썩어버려가지고 다 제거하고 모스코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일정 정도는 깨끗하게 잘 나왔죠. 낫기 어렵습니다. 조메타 맞고 있는 사람들 수술하면 이렇게 낫는 게 어려워요. 나은 사람들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조메타 맞고 있는 사람들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때문에 그 뼈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스포스파이트 맞거든요. 악토넬, 조메타, 뭐 본비바 이런 것도 주사제로 많이 맞습니다. 턱뼈 이렇게 썩어버리죠. 수술을 어떻게 해요? 수술 안 해요. 다 드레싱만 하나 하죠. 저처럼 이렇게 수술하지 않죠. 수술하는 결과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국제학회 ICOS 국제학회에 제가 연자로 발표를 했어요. 악톤의 MRONJ라는 약물성 돌괴사증 최초로 발견한 닥터 막스와 닥터 막스는 진단 파트에서
저는 수술 파트에서 수술은 어떻게 하고 성공적인 치료는 어떻게 한다라고 발표를 두 사람이 네 사람이 했는데 일본 연자 한 명, 그다음 미국의 막스,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한국의 경희대 권행대 교수 네 명이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수술 파트 성공적인 치료 수술 파트를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치료했다. 원인도 정확하게 알고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제시한 것은 2019년도에 처음 제시했어요. 그럼 왜 전원을 안 내느냐? 특허에 계속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원을 내지 않는 거예요. 특허 4개를 냈는데 지금 2개가 등록이 됐어요. 이제 내기 시작해야 돼요. 추론은 4개 했으니까. SCI 논문 없느냐 있느냐 이거 가지고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영어로 바꿔서 내는 건 일뿐이지. 이미 결과는 다 가지고 있고 장기적 발급팩, 팔로 체크 결과에서부터 해서 기초 결과에까지 세포 실험에서부터 동물 실험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뭐라고 내놔요? 이미 체계를 잡아놔 있는데 약물성 골격사증에 대한 책자를 이미 만들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건 이렇게 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약물성 골격사증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포사넥스, 악토넬, 몬비바, 아렌지아, 조메타, 프롤리아, 슈덴트, 넥사버, 아바스틴 이런 재료의 약물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환자들이 수도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도 제가 9시 뉴스에 나가서 다 얘기도 했었거든요. 9시 뉴스에 조금 나왔죠. 약물성 골격사증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멘트 하나만 딸랑 나오고 사진 몇 개. 충분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도 약물성 골격사증은 있습니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이게 환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발 좀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거의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치과병원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약물성 골격사증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합니다. 다. 그럼 피검사를 하면 그게 나타납니까? 예, 나타나요. 뭘로? 뉴트로필로. 뉴트로필 퍼센테이지가 갑자기 낮아지거나 갑자기 높아져요. 액티베이션이 떨어집니다. 특히 주사로 피로 뽑아가지고 뉴트로필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면역력 저하가 있거든요. 면역력 저하가 뉴트로필에 나타나요. 그래서 뉴트로필 자체를 저희가 체크합니다. 또 하나는 CRP라고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CRP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ESR 우리가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하는데요. 염증,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CRP는 급성 염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그 두 가지와 뉴트로필 퍼센테이지를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약물성 골격사증인지 골수염인지 여하튼 골수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요. 병기사가 있고 피검사를 해요. 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도 하고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마 다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